야구 뒷담화 비하인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이번 주는 김선호 해설위원, 정세영 기자, 류성규 전 SSG 단장님,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유효상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 주는요 2026 신인 모의 드래프트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마 야구의 대부 유효상 대표님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랜만에 모셨는데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잘 지냈고요. 오늘 또 반가운 얼굴도 보니까 너무 기뻤고요. 근데 우리 또 박소영 아나운서가 저랑 2년간 그대로 라디오를 일주일에 2번씩 만났는데 저를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 너무 서운했습니다. 너무 하셨네요. 제가 분명히 녹화 들어가기 전에 해명을 한 50번쯤 했는데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가 역대급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올해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잖아요. 뿌듯하셨죠, 대표님? 저랑은 솔직히 뭐 크게 관계는 없지만 괜히 제가 한 것처럼 뿌듯해요. 그렇죠.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건 너무 많이 던지는 거 아니냐. 특히나 투수들이 좀 그런 괜한 걱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 써니 위원님도 야구 예능 하시면서 고등학교 선수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올해 몇 명 본 선수들이 있어요. 오. 그 선수들이 잘 성장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뭐 대표님한테 한번 제 생각이 맞나 좀 이런 걸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다 맞으실 겁니다. 근데 이 두 분도 오늘 이 특집 굉장히 기다리셨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구단에 있을 때도 이 신인 드래프트가 가장 설레요. 저는 20년 이상을 드래프트 현장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구단이 없으니까 비하인드 이 자리가 설렙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네. 너무 많이 하셔서 머리가 자꾸 아프시다고. 아니, 머리가 아픈 것보다 머리가 무거워요. 오늘은 이런 각오로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월드컵 각오요? 우승을 차지한 이 메시 정도는 아니지만 토트넘에서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처럼 그라운드를 오늘 특집 방송을 마음껏 휘저어 보겠습니다. 오늘 손흥민을 너무 원투로 보시네. 오늘도 분위기 살벌한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6 신인 모의 드래프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난해에는 진짜 역대급이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올해는 좀 어떤가요? 완전히 최상위권이 조금 적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2라운드부터 한 5라운드 정말 엄청난 혼전이 벌어질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10라운드, 11라운드는 이 20자리잖아요. 20자리를 한 30명에서 35명이 놓고 경쟁을 했는데 올 시즌에는 적으면 50명, 많으면 한 70명 정도까지 그 자리를 놓고 경쟁할 거로 보여서 예년보다 경쟁률은 훨씬 더 치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도권 그리고 지방 몇 팀 스카우트 팀과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공통된 의견이 1라운드는 투수가 예년보다 좋은 투수가 적은 거는 맞다. 하지만 2, 4라운드 안에 찍을 투수들은 많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밝혔고요. 실제로 A구단 한 스카우트는요. 2라운드와 3라운드에서는 거의 8알이 투수를 찍는 구단이 많을 것이다. 그만큼 중상급 투수 자원들이 올해는 꽤 있다고 이렇게 귀띔을 했습니다. 사실 뭐 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매년 전년도보다 이게 그 선수들의 수준이 못하다라고 매년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래야지 자기들이 잘 뽑는 거지. 근데 작년이 예외였어요. 작년은 역대급이라고 했습니다. 드래프트 전부터 올해 선수들이 되게 좋다, 풀이 좋다라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거의. 근데 또 올해 변수가 되는 것 같은 게 10개 구단 중에 5개 구단이 스카우트 팀 팀장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있던데. 저는 사실 스카우트는 좀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LG가 잘하는 건 스카우트 팀이 오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팀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스카우트 팀장이 바뀌었다? 저는 오히려 좀 우려의 시선으로 좀 바라봅니다. 네. 그 스카우트 팀장님들끼리 서로 이제 다 아는 사이고 할 텐데 조금 이제 뭐 우리는 이런 전략이 있어 이렇게 공유를 하나요? 아니면 절대 비밀로 하나요? 절대 안 하죠. 절대 비밀로 해요? 그거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도 절대 안 합니다. 네. 역정보가 나오기도 하죠. 네. 그리고 관심 있는 선수가 아닌데 관심 있는 쪽 보시기도 할 거고. 아, 이거 완전 눈치 게임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대회에 이쪽 스카우트 구단들이 대고 왔다. 이러면 이제 다른 구단들이 좀 긴장을 하고 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는 드래프트 전날에 그 10개 구단이 1라운드를 공유했어요. 공유를 했는데 몇 구단이 그 틀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위에서 사장님이 바꾸라고 그래갖고
그래 갖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공유를 안 합니다. 그 단장님 계셨을 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는 표정이에요, 표정이. 단장님 계셨을 때.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네, 사실 예전에는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 1라운드는 다 알고 들어가니까 2라운드부터 막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1라운드부터가 이제 지명 현장에서 발표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단장님께 네. 만약에 현장 감독이 올해는 투수 좀 많이 뽑아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되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죠. 영향이 있죠. 스카우트 팀 네, 기존 그러니까, 세팅을 해놓은 거 보통 있는데. 보면은 드래프트 직전에 대부분 구단들은 한 3박 4일 정도 이제 합숙하면서 시나리오를 짜요. 그 다음에 단장, 사장 보고를 하고 이제 그 단계에서 1군 감독하고 그 내용을 공유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피드백이 있죠. 그러면 약간씩 바뀌는 겁니다. 네. 네, 저희가요 위원님 제외하고 고교야구를 쭉 지켜보신 세 분께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1위에서 10위까지 모의 지명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지명은 지난해 순위 역순이고요. 1위였던 기아가 키움과 트레이드로 1라운드 지명권을 넘기면서 키움이 2장의 지명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먼저 1위부터 볼게요. 만장일치가 나왔는데요. 북일고 박준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박준현 선수는 최고 구속 157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강력한 포심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이런 말이 많습니다. 박준현이 나머지 선수들에 비해서 뭐가 더 좋은 거야? 나머지 선수들도 150km를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150을 던지는 투수와 157을 던지는 투수는 갖고 있는 이 재능이 다른 거죠. 빠른 공을 이만큼 던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타고난 재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해 가을에 투구 폼에 약간 손을 댔거든요. 그러면서 빠르게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 던지는 걸 직접 보게 되면 정말 대포화를 던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포수의 밑을 찢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김서현 선수와 뭐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160을 던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죠. 이 선수는 사실 또 메이저리그 진출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진짜 그 실력에는 뭐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좀 투구폼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냥 억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온몸을 다해서 던지는 투수하고 그냥 내추럴하게 가지고 있는 투수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박준영은 그냥 타고나기가 그렇게 무서운 공을 던지는 그런 투수. 그리고 주자 있을 때 세 포션을 했는데 세 포션을 해서 던지는 것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 스피드 차이는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거. 거기다가 슬라이더하고 커브를 간간히 던지기는 하는데 이 포심 위주의 이 피칭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 어린 선수들이 이 아마 때부터 이기기 위해서 또 뭐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스플릿 던지고 체인지업 던지는데 이 선수는 그냥 내추럴하게 포심하고 슬라이더 커브만 던져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직구가 157이 나오긴 하는데 좀 회전수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동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평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155를 때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3, 4큐가 떨어지면 좀 타자들이 좀 쉽게 칠 수 있는 공이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문동주 직구 같은 느낌. 네, 제가 위원님 앞에 아니요, 근데 저는 뭐 네. 단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정우주나 김태견 이런 애들은 딱 눌러서 공을 수직으로 딱 던지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꽂혀 들어가는 느낌이라 그러면 준현이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밀리는 순간 이렇게 좀 날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스피드하고 다르게 약간 던지는 게 타점이 다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져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 박준현 선수는 RPM이 좀 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400 정도 이상 차이가 나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157을 던지는데 RPM이 낮다. 그건 이 선수의 공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좀 더 낮다면 약간 싱킹성, 가라앉는 공을 던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공만 좋냐, 가라앉는 공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준현 선수의 특징으로 봐야지 이러니까 조금 아쉽다.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박성민 전 코치랑 좀 이제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의 장점이 뭔지 야구인으로서 좀 답해달라고 어려울 이렇게 것 했는데요. 같은데. 지금 이제 최대 강점은 직구가 맞는데 주변에서 회전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한다. 직구는 회전수가 다가 아니다. 건강할 때 구창모도 회전수가 떨어졌는데 괜찮았다.
회전수 부족은 스피드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컵에 물이 담겨 있잖아요. 준현이는 아직 반밖에 채워지지 않은 선수다. 워낙 좋은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라고 야구인으로서 그렇게 본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제가 좀 물어봤는데 그래요? 폼이 너무 이쁘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와일드한 폼이면 네네. 좀 더 강력한 직구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올 텐데 너무 폼이 예쁘다. 그게 나는 좀 아쉽다. 근데 그 단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부상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단점이 아니에요. 또 사실 이 선수가 최근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선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하는 거랑은 좀 상관이 없을까요? 저는 이번 사안은 지명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 교육청이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뭔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1호 처분 혹은 뭐 교내 봉사 정도는 나오는데 박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이런 거는 혐의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북일고의 지금 같은 학년 학부모들이 학폭 관련해서 오히려 박준영 선수 쪽에 편을 좀 들어주겠다라는 이런 입장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성민 전 코치 말은 메이저리그 구단이 170만에서 180만 달러를 이제 베팅한 상황이었잖아요. 도망가듯이 가면 되는데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당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키움 구단 같은 경우에는 네. 박준현이 무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박준현 선수를 뽑겠다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요. 1위에서 5위까지 굉장히 비슷하게 쓰셨었는데 올해는 어려운 드래프트긴 해요. 2위부터 지금 벌써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먼저 김상호 선수가 두 표를 받았어요. 일단 김상호 선수는 원래 1라운드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 팔꿈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1년 유급을 하고 올해 좀 복귀하고 나서도 한 공식전 전국 대회에서 149km의 공을 던졌고요. 152까지 던진 건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 선수의 장점은 커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봉황기에서는 최고 구속이 한 144km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닝을 잘 소화해냈고 삼진도 10개에서 12개 이상 잡아내면서 빠른 공이 아니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커브 말씀하셨는데요. 그 현장 스카우트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구의 투구 폼, 커브의 투구 폼 다르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그 폼을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그게 좀 맞춰지는 과정이라는 이런 평가가 있어서 이 선수가 최소 1라운드 안에는 어떻게든 지명이 될 것 같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써주신 분이 단장님이세요. 9위로 써주셨거든요. 전체 2번이면 최상위 픽이잖아요. 최상위 픽 선수를 전년도에 토미존 수술하고 유급하고 한 선수를 최상위 픽으로 한 사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구단하고 매치를 좀 생각하면서 하니까 더 어려운데 저는 NC 입장에서 토미존 수술하고 유급한 선수를 뽑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최근에 NC가 1라운드 투수들이 다 지금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상호 선수를 뽑을 수 있겠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김상호 선수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좋은 선수인데 문제는 최상위 픽에서 뽑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 조금 아까 말 이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비판하셨는데 매력인 것 같아요. 매력. 아니,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구단의 늦게 얘기하나요? 취향을 타기도 합니다. 어떤 구단은 수술 괜찮아. 어차피 다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거니까. 어떤 구단은 야 그래 솔직히 수술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 이렇게 구단의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변명을 좀 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두 분의 의견 갈리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저희가 위원님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을 던질 때 보니까 약간 좀 상체 위주로 던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아까 정세영 기자님께서 포심을 던질 때고 변하고 던질 때 폼이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의식하고 지금 고치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포심과 변화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고쳐야 되는 것 같고 마운드에서 딱 던질 때 좀 생각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스피드 기복이 좀 많은 게 투구 폼을 생각을 하면서 던지기 때문에 뭔가 좀 약간 느려요. 장점으로는 이 공격적으로 던지고 좋은 커브를 던지면서 타이밍 싸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평가를 하고 싶어요. 단장님께서 그러면 두 번째로 픽해주신 선수는 김민준 선수네요. 제가 프로 스카우트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2번부터는 깜깜이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봐도 정배는 2번은 양우진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양우진이 피로골절 때문에 지금 청소년 대표에서 빠져 있는데 이 피로골절을 어떻게 보겠느냐의 문제거든요. 유영찬처럼 6개월 만에 1군에서 복귀하는 선수도 있고 구창모나 한덕주처럼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선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C가 지금 상황에서 좀 안정적인 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올해 드래프트 나오는 투수들 중에서 가장 1군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선수는 저는 김민준이라고 보거든요. 대구고등학교. 이 선수는 야잘잘이에요. 계속 잘해왔고 탑3에 들어가는 선수잖아요. 올해 드래프트에서 원래부터. 일단 김민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노구단 스카우트는 이로운 선수하고 좀 비슷하다. 그만큼 왔을 때 즉시 전력감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로운의 성공 사례 때문에 또 김민준이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다만 이 선수가 최근에 이제 대회를 치르면서 구속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를 두고는 경기 수가 좀 많이 치렀어요. 그래서 이 8월 이제 덥고 이러니까 구속이 좀 떨어졌으니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실제로 뭐 이 선수를 제가 중계를 해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던집니다. 그리고 매력 있는 게 스플리터를 굉장히 잘 던져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 가서도 지금 통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그런 스플리터를 가지고 본인이 이해를 하면서 카운트 싸움과 결정구를 던지는데 그게 아주 매력이고 이게 높은 하이 패스볼도 잘 던집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 볼배 업다운을 이렇게 좀 활용해가지고 피칭하는 거에 대해서 당장 프로 가서 이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명 순서가 한화인데요. 한화의 1차 지명으로는 양우진 선수가 득표를 받았습니다. 저는 양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포수를 봤던 선수입니다. 투수로 본격적으로 던지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때부터인데요. 짧은 투수 경력에도 이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양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장래는 지금 삼성의 마무리를 맡고 있는 김재훈처럼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선수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양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와일드한 투구폼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좀 첨언을 하자면 피로 미세골절. 이게 본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로 미세골절. 본인도 아마 그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길게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조금 덜어 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선수가 아무래도 포수 출신이 투수로 갔을 경우에 좋은 사례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화구를 추가 장착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과거의 선수들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펜으로 쓴다라고 하면 좀 빨리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투구 메케닉으로 딱 보면 이 던지는 순간 이제 왼발 열림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팔로만 던져 넣는 그 힘으로 던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부상이 오는 것 같은데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선수가 배운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력적으로 던지는 투수는 많이 없거든요. 진짜 이 온몸을 다해서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화구가 지금 아쉽다. 이거는 몸을 이용하지 못하고 팔로만 던지기 때문에 변화구가 이 꺾임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프로 구단에서 뭐 1, 2년 메케닉을 잘 배운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포텐을 갖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역시 우리 대투수님의 이 진짜. 말씀은 정말 부엌 같으세요. 맞습니다. 완성도가 더해지면. 근데 제가 딱 보여지는 대로 이 아이들을 좀 평가를 하는데 박준현 다음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프로에서 어떤 선수랑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좀 와일드한 투구폼을 갖고 있는 선수들, 뭐 김서현 선수도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근데 김서현 선수랑 조금 다른 건 김서현 선수는 팔로피를 자기가 자유자재로 바꿨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양우진 선수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가 강릉고를 한번 취재를 갔을 때 강릉고 선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우진 직구 한번 보자. 한번 칠 수 있나 보자.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생들 선수들에게 양우진의 직구는 공략해보고 싶은 그런 구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장님의 이번에 세 번째 하나픽 예상은요. 유신구 신재인 선수를 예상을 해주셨어요. 야수인데 세 번째로 픽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재능이 뛰어난 선수라고 보신 거겠죠? 그렇죠. 사실 야수가 전체 3순위를 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노시안도 내년 끝나면은 FA고 지금 하나가 투수 대수는 엄청 좋잖아요. 근데 야수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 순번에서 야수를 찍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재인 같은 경우는 당장 프로에서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포텐이 높기 때문에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화 입장에서. 한화에서는 대형 타자가 좀 필요하거든요. 기자님 실제로 혹시 한화에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야수에 지금 관심이 많이 있나요? 지금 하나 내부에도 상당히 치열한 경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은 거는 이제 현장에서는 투수 쪽을 좀 관심이 좀 많이 좀 해달라고 어필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반면 이제 프론트 쪽에서는 아무래도 야수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아까 단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레그킥을 하면서 치더라고요. 근데 레그킥해서 왼발이 움직이면서 좀 당겨치는 걸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 프로에서는 그런 약점이 있었을 때 밀어치기가 나와야 되는 우타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성장시켜서 본인이 이제 할지 이게 이제 프로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덕목이 될 것 같고 당장 쓰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키운다 그러면 굉장한 포텐셜이 있는 선수로는 저도 느껴져요. 일단 신재인 선수는 굉장히 발이 빠른 선수고요. 이 메이저리그 기준입니다. 60야드, 한국 기준은 55m인데 이거를 6.6초 때 뛰어요. 메이저리그 평균은 6.8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선수인데 이 선수는 홈에서 일루 가는 것보다는 이 멀티로 갈 때 훨씬 빠를 수 있는 이런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요.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수비 포지션이 좀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건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3루에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외야를 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유신고 신재인 선수를요. 대표님은 두산 1차 지명 그리고 회장님은 SSG 지명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팀 다 지난해에도 야수를 뽑은 그런 팀들이잖아요. 올해도 또 야수를 선택을 할까요? 내부에서는 투수 야수 쪽으로 격노란 이제 토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3년 연속 야수도 갈 수도 있다 이런 그래요? 얘기를 합니다. 신재인 선수를 이 3루수 자원, 그러니까 청라까지 길게 보고 최정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까지 좀 보는 눈치예요. 그 정도의 자질을 갖춘 선수라고 평가하는 눈치인 것 같고요. 와, 단장님 3년 연속 SSG가 진짜 야수를 픽을 할까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3년 연속 야수를 픽을 할 경우 1라운드를 그만큼 투수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지금 SSG가 선발이 좀 약하잖아요. 불펜은 강한데 그러니까 지금 1라운드에서 선발 투수를 뽑아야 될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에서 컵될 것 같은데 넘어온다면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 저는 롯데도 신재인 선수 좀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요. 롯데 올해 3루수 WAR 보면 손호영, 김민성, 뭐 상무에 한동희 선수가 있지만 송구가 불안하기 때문에 1루 쪽이 좀 더 적합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3루 자원 니즈는 또 롯데도 갖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핫칩 그러니까 핫플레이어가 될 수도 네. 있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두산도 작년에 박준수 선수를 이제 지명을 했잖아요. 올해 또 지명을 할까요? 확률은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순서로 봤을 때 이 선수는 이 정도에는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고요. 전체적인 이 가능성, 잠재력을 놓고 보면 당연히 최근에 보면 김도영 선수가 당연히 탑이고요. 그 다음번에 속할 수 있을 만큼 신재인 선수의 5툴 능력은 인정받는 거예요. 다만 운동 능력이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 가 있는 피츠버그죠. 이 배주환 선수 같은 케이스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선수 중에 가장 뛰어난 운동력을 갖고 있지만 성공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인 선수가 성공하냐 못하냐보다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가능성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SSG인데요. 1차 지명으로 전주고 박지훈 선수를 단장님과 대표님이 선택을 해주셨네요. 사실 김민준하고 박지훈하고 신동건하고 세 명이 조금 이게 보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이 포텐픽이다. 그러니까 실링을 높게 본다 하면 박지훈일 것 같고 이 성장 가능성을 놓고 보면 의외로 저는 신동건일 것 같습니다. 프로 스카우트들이 좋아할 만한 유형의 선수예요. 김민준은 안정적이고 순번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지만 박지훈은 포텐이 있는 선수. 그래서 4번이든 5번이든 여기서는 충분히 이게 찍을 만한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박지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188에 90kg, 150kg대를 꾸준히 던져준 선수입니다.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프로에서 구속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제구 같은 경우에는 핀포인트급은 아니지만 이 벗어나는 공이 좀 적은 투수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 커맨드가 좀 좋은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선수는 양우진 선수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빠른 공을 던지는 거고 4분할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좀 더 미세하게 안쪽으로 들어온 선수가 양우진 선수고 좀 더 바깥으로 가는 선수가 박지훈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선수의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라면 150km대를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하게 던졌어요. 이거는 이 선수들이 멘탈을 잘 잡았던 거고 연습을 게을리지 않고 체력을 잘 비축했다는 거예요. 뭐 누구는 안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걸 꾸준하게 던질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능력이죠. 정우주 선수가 또 전주고잖아요. 한화에 지명이 될 수는 없을까요? 정우주 선수가 박지훈 선수를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요. 사실상 비서를 뽑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자기 해봅니다. 그러면 이번엔 KT 6번째 지명인데요. 대표님은 동산고 신동건 선수를 예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7번째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신동건 선수 어떤 선수인가요? 올 시즌에 신동건 선수에 대해서 걱정했던 거는 구속이 좀 안 나온다. 140, 한 3, 4 정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장점은 커브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우진 선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커브를 너무 많이 잘 보여줬어요. 그리고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 커브고요. 구속이 안 나온 이유는 좀 많이 던졌습니다. 팀 사정상 이 선수가 해줘야 될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던졌기 때문에 구속이 안 나온 거고 청소년 대표 연습 경기 뭐 이런 때도 한 149 정도 던졌기 때문에 능력은 충분한 선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동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이 아까보다 더 좋아요. 193에 85. 와. 진짜 모든 구단들이 탐을 낼 수 있는 피지컬을 가졌고 세계 청소년 대회에 출전 중이잖아요. 유 대표팀에서 지금 현재 가장 믿고 좀 내세울 수 있는 투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드래프트에 나오는 투수들 중에 커브 구종 가치가 전체 1위다라는 와. 평가가 있습니다. 그 커브 혹시 위원님 보셨나요? 봤어요. 진짜 잘 던지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팔 스피드도 빨라요. 저는 이제 투수 관점에서 지금은 직구를 던질 때 팔 스피드하고 커브를 던질 때 팔 스피드가 어떠냐를 가장 중요하게 하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회전력이 굉장히 좀 빠르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좀 장점이다. 이제 다만 공을 던질 때 왼쪽으로 좀 일루 쪽으로 쓰러집니다. 이걸 좀 고쳐야 돼요. 왜냐면 공을 던지는 순간 왼쪽으로 쓰러지면서 익스텐션이 길 수 있는 거에 짧아져요. 그러니까 아까 박준현 선수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했던 게 뭐냐면 이 선수는 공을 던지면서 상체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약간 옆으로 도는데 이 선수는 공을 던지면서 왼쪽으로 쓰러져요. 그러면 이만큼 끌고 나올 게 요만큼 짧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던지는 것도 아주 좋지만은 조금만 잡아주면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 포텐을 갖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팀에서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볼 그런 선수를 느껴져요, 저도. 푸에르토리코와 U18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다가 그 잘 던지는 그 좋다는 커브로 홈런을 맞았어요. 근데 안 좋은 상황을 겪었을 때 그 뒤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홈런 맞고 그 다음까지 굉장히 잘 마무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떠한 일을 겪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마 시절에 베스트로 던지는 구종이 그렇게 홈런을 맞잖아요. 그러면요. 그걸로 충격을 받고 이제 그러게요. 더 강해집니다. 그래요? 네, 더 강해져요. 왜냐? 나는 국내에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최고였는데 세계 무대 가니까 이게 약간 부족해. 그러면 노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체를 숙일 거예요. 그러면 훨씬 좋아집니다. 이제 네. 잘 올라갈 일만 더 남았네요. 저도 사실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박지훈하고 신동원이었어요. 누구를 더 높게 볼까? 근데 이거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동건을 뽑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정배픽은 박지훈일 것 같아갖고 신동건이 되게 끌려요. 저는 왜 끌리냐면 이 커브 때문에. 이 커브는 프로 와서 배운다고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습득이 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건 좀 타고난 부분인데 커브를 저렇게 던지면 다른 구종도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구위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저는 끌리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의 6번째 KT 지명픽 볼게요. 단장님은 유신고 외야수 오재원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이 선수 1라운드에 넣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얼리픽이라고 생각해요. KT가 지금 야수가 뎁스가 너무 약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센터라인이 약해졌습니다. 배정대도 지금 타격이 완전히 좀 떨어져 있어갖고 외국인 선수를 쓸 정도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신재인 내려오면 무조건 신재인. 그리고 중견수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저는 오재원이 최근에 나온 고등학교 외야수 중에서는 거의 탑인 것 같아요. 수비도 잘하고요. 정통 중견수. 그러니까 체격이 크진 않아갖고 근데 약간 뭐 이종욱 느낌도 나오고 정수빈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좀 빠른 시간에 1군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툴을 갖고 있는 데다가 되게 파이팅이 좋더라고요. 진짜 얼리픽이면
한화에서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센터니까. 저는 그렇죠. 구단들이 왜 얼리픽을 생각할 수 있냐면 2라운드에서 안 올 것 같아. 다만 저는 이 장타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중심 타자가 좀 어려운 스타일이고 KBO 리그가 지금 투수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타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1라운드에서 좀 지명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 근데 오재원 선수는 타격이 계속 좋았어요. 큰 기복이 없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신재현 선수가 멀티를 가는 걸 잘한다면 오재원 선수는 홈에서 1루까지가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주루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센스가 있다는 얘기죠. 센스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선수는 맞습니다. 8번째는 LG고요. 지명 예상으로는 이호범 선수가 2표 받았고 박지성 선수 1표가 나왔는데요. 두 선수 모두 또 김영우 선수의 서울고 후배예요. 직속 후배가 혹시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뭐 이호범 선수가 150을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서울고를 우승으로 이끄는 거기에 진검다리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가치는 충분히 있다. 1라운드에 뽑힐 만하다. 전체 8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호범 정도가 올 정도면은 이번 드래프트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서울고에서 계속 좋은 투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단 입장에서 서울고, 대구고 이런 데가 좋은 투수가 지금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LG 순번에서 저는 그 전주고 내야수 박한결도 생각해봤거든요. 지금 LG 입장에서는 이제 유격수가 필요하거든요. 4세대 유격수가. 그래서 박한결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박한결을 유격수로 볼 거냐, 이루수로 볼 거냐 이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슈가 있어갖고 이호범을 픽을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세영 기자님은 이 선수 대신에 박지성 선수를 선수 뽑아주셨네요.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 체인지업이 기가 막힙니다. 다만 이 선수 같은 경우에 구속이 좀 떨어집니다. 141에서 143 정도 떠지는데 프로에서는 충분히 구속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싶고 이 손재주가 좋아서 변화구 습득 능력 이런 거는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 박지성 선수 맞습니까? 네네네. 그 선수가 제가 볼 때는 그 약간 벌컨 체인지업 던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가운데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독특한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그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저 보여줘. 이호범 선수는요? 저는 이 선수 높게 평가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선수 던지는 거 봤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중계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좀 칭찬을 많이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현대 이 투수들 딱 보면 파이스윙을 다 짧게 하더라고요. 최근에 곽빈 선수도 파이스윙 짧게 하면서 이제 투구 변화하고 많은 아마 선수들이 파이스윙 짧게 하는데 이호범 선수의 2학년 때 모습을 딱 보면은 파이스윙이 길게 가져가는데 최근에 3학년 들어서 이 파이스윙을 딱 바꿨어요. 그러면서 완전 다른 투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파이스윙을 짧게 던지면서 공을 딱 눌렸을 때 이게 일정한 타점에서 굉장히 빠른 파이스피드로 던지는데 꽂힘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호범 선수는 생각보다 이 선수를 놓치면 좀 아쉬울 텐데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뭔가 파장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엄청 크게 여기 이렇게 네, 써놓으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포심 타점에서 던지는 이 슬라이더도 아주 좀 좋게 느껴지고 던질 줄 아는 선수 선발로 될 것 같아요. 선발 불펜 뭐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좋은 평가를 좀 하고 싶네요. 네. 9번째는 삼성입니다. 삼성은요, 대표님께서 1차 지명으로 용인시 야구단 최유원 선수를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 선수가 유일하게 지금 클럽팀 소속이죠. 비봉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전학을 간 겁니다. 뭐 완전히 클럽에서 활약했던 선수가 이렇게 잘해요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일단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일단 변화구가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던진다. 그리고 공을 떨어뜨릴 줄 아는 능력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공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건 구속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는 확실하게 저 타자를 상대하고 떨어뜨릴 수 있어. 내가 143, 4밖에 안 나오지만 하이 패스트볼로 저 타자를 잡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자신감을 갖고 마운드에 설 수 있다는 것도 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죠. 저는 최우환 선수가 이번 드래프트에 깜짝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좀 하위권에 놨지만 이 선수가 충분히 큰 폭의 순위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은 게 지금 세계 청소년 선수권이 열리고 있잖아요. 푸에르토리코하고 그 경기에서 소위 찢었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거의 퍼펙트. 이 선수의 경기를 바로 옆에서 또 본 박성민 전 코치가 야,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하고 이런 구이면 자기는 고교야구 이 왼손 투수들 중에 가장 인상이 깊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니까 왼손 투수가 필요한 팀에는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유원 선수가 또 세리머니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성격은 좀 어때요?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최현 선수가 바나나를 먹고 있었는데 나는 왜 안 줘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주머니에 바나나를 집어넣으면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센스. 물론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3 선수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 정도 센스를 발휘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배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현 선수가 저는 더 좋은 점은 야수들이 실책했을 때 이 표정이 안 바뀌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용인시 야구단이 전체적으로 전력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현 선수가 등판한 경기에 야수들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실책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오히려 이제 후배들 다독여주고 이런 모습들이 와우. 쉬운 건 아닙니다, 정말. 뭐 지금 당장 프로에서 이 불펜으로 쓰기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선수인데 과연 이 선수를 이제 불펜 한정으로 이제 어떤 팀이 이제 데려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팀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근데 투수 관점으로 딱 보면은 와, 1이닝을 맡기고 멀티 이닝을 맡겨도 굉장히 좀 다부지게 본인의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투수다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삼성도 지금 불펜이 필요하잖아요. 이 선수를 삼성에서도 뽑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조금 빨리 땡겨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이 조상우 선수와 맞바꾼 지명권으로는 어떤 선수를 픽할지 궁금한데요. 먼저 회장님 전주고 박한결 선수. 일단 키움이 이번 드래프트에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10번, 네. 11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야수를 분명히 넣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박한결 선수. 신재인 선수가 그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한결 선수를 픽할 것 같은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5툴 플레이어긴 한데 다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느린 거는 아닌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야구를 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선수다. 박한결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결이는 야구를 잘해. 어떻게 그런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푸에르토리코랑 경기에 봤을 때도 2루까지 갔다가 3루까지 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급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상황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센스도 타고나는 거지 가르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기아가 이제 지명권 트레이드를 하면서 1라운드에서는 선수를 픽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2라운드 때 기아는 어떤 픽을 하게 될까요? 야수 쪽으로 가지 않을까. 투수 쪽이 앞으로 2라운드 10번이에요. 전체 20번인데 웬만한 좋은 투수들이 대부분 좀 앞에 나가지 않을까. 기아가 투수가 문제지 야수보다 지금 팀 상황도 그렇고 실제로 20번째에 의외의 투수가 나올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투수들이 누가 있냐면 네, 네. 개성고 최현우 선수라든지 배명고 최현우 선수 둘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최현우. 이 두 선수 모두 되게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갈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히 20번째는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올해 인천 지역에서 좋은 투수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인천고, 동산고, 재물포고에 이런 투수들이 거기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20번째. 지금 야수나 또 대학교 투수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솔직히 대학 선수들 중에 가장 빨리 뽑힐 수 있는 선수는 한일장신대 박정민 선수 그리고 투수요. 맞습니다. 한양대 서준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거의 다 150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때문에 우리가 아까 2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와 너무 고민되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이 대본이 몇 번이나 수정이 됐잖아요. 네. 그럼 어떤 선수들을 좀 고민을 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물포구의 이 권우준 선수를 10번에 나왔다가 좀 바꿨는데요. 김택현 선수 두산에 좀 비교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선수가 제구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현장 스카우트들은 김택현의 이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다. 그러니까 높게 보면은 155를 때릴 수 있는 투수. 낮게 보면 조금 독한 말씀하시는 해구했죠. 그렇죠.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선수예요. 광남구 BC 김현수 선수를 넣고 싶었고요. 148, 9 정도 던질 수 있는 선수고 특히나 이 선수가 손목 각도가 괜찮아서 이 회전이 되게 좋은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김현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소속팀이 강남구 BC잖아요. 그게 나주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무대에서 게임을 뛸 기회가 거의 없었고 지역에 이제 주말 리그에만 계속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특이한 게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 아카데미 거기서 이렇게 좀 훈련을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현수 같은 선수는 기아의 그 2라운드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기자님 그리고 대표님께서 추가로 각 분야 1등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앞서 1차에서 언급된 선수들도 있고요. 처음 보는 선수들도 있는데 슬라이더 구종같이 1위로 선택된 재물포고 지현 선수. 실제로 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슬라이더가 투구 비중의 70, 80%를 차지합니다.
빠른 공의 구속도 146까지 나오는 선수라고 하는데 다른 것도 던질 줄 알지만 던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김건희 선수랑 신재인 선수랑 모두 좋은 선수지만 파워만 놓고 봤을 때는 두 선수 좀 어떤가요? 일단 김건휘 선수 그리고 장재율 선수는 제가 힘이 되게 좋은 선수라고 평가드렸는데 장타를 칠 수 있는 능력 역시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다. 특히나 장재율 선수는 연장전에서 지현 선수의 그 좋다던 슬라이더로 끝내기 홈런을 쳤어요. 뭐 장재율 선수 같은 경우도 투타를 다 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투수로도 일단 구속은 150 가까이 찍어요. 근데 이 선수가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건 사실인데 타자로서 이 정도 파워를 갖추기 쉽지 않다라고 해서 이 두 명의 선수를 넣어봤습니다. 이 명단에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인천고등학교 김지석 선수 타자로서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서당계 3년의 풍을 듣는 것들이 많아갖고 이 선수 되게 매력적이다, 스윙이. 김지석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타자로서든 전체 일본으로 가도 됩니다. 타격 능력만 보면. 하지만 이 선수가 이제 수비 포지션이 어디로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좀 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지금 유격수를 보고 있는데 유격수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타자로서의 능력은 최고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어떤 구단의 지명을 받을지 그리고 우리 패널들의 예측이 적중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 만나보시죠. 매 경기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삼성의 안방마님 강민호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난 강민호라고 해.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아픈데도 경기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참고 하고 있어. 하나가 남아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의식은 하지 않고 있고 올 시즌 끝나기 전에는 꼭 하나는 치고 싶어. 거포 포수를 꿈꾸지 말고 좀 더 오래 야구하고 투수한테 인정받는 포수가 시합을 많이 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홈런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 좋은 후배들 포수들이 많은 것 같은데 NC의 김현준 선수랑 키움의 김건희 선수랑 뭐 이런 친구들은 앞으로 한국 야구를 이끌어갈 포수라고 생각해. 이제 내 자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목표보다는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야구하다가 떠나고 싶어. 다시 야구 시작할 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포수를 한다, 안 한다? 난 무조건 할 것 같아. 지금이 보장된다면 또다시 포수를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뭐 모든 선수들이 친한데 뭐 롯데자이언츠의 전준호 선수랑 두산 베이스의 양의지 선수랑 뭐 이렇게 다 같이 잘 지내고 있어. 준호야,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선수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고, 의지야, 너는 KBO에 기록이 남는 기록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 이거는 바꿀래 해도 바꿀 수가 없어. 이건 태생이야. 자기의 잠재력을 숨기고 있는 선수가 두산의 양의지 선수인데 자기의 끼를 좀 더 발산했으면 좋겠어. 타석에 나왔을 때 뭔가 좀 딱딱하게 인사를 하길래 좀 더 편하게 인사해보자 라고 해서 야, 넌 이제부터 타석 나올 때마다 나한테 윙크해, 알겠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한테 윙크를 했어. 어렸을 때 정말 멋있던 선배님이셨고 항상 존경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좋은 조언들 많이 해주시는데 박진만 감독님 재계약 가자! 어린 나이에 대표팀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뭐 류현진 선수도 있었고 윤성민 선수도 있었고 뭐 오승환 선수도 있었고 참 좋은 공을 던졌던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 우리 팀의 원태인 선수도 앞으로 정말 더 크게 대상할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타팀 봤을 때 뭐 곽빈 선수나 뭐 문동주 선수나 뭐 이런 친구들이 한국 야구를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역대 최초 4차 FA가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아. 정해둔 건 없는데 그래도 내 경쟁력이 이제 떨어지면은 그때는 유니폼을 벗을 생각이야. 롯데자이언츠 팬들이 있었기에 또 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타팀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지만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 또 사람 이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도자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만나도록 해. 나에게 삼성이란 나를 있게 해준 팀은 아니지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정말 집보다 더 집 같은 팀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라이온즈 파크를 가득 채워줘서 고마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마지막까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너희들이 원하는 가을 야구를 꼭 갈 수 있도록 할게. 화이팅! 근데 왜 반말해 나한테? 저도 컨셉이 PD도 나한테 반말을 하네?
네, 이번 코너는 비하인드가 뽑은 MVP, BVP 시간인데요. 오늘 모의 드래프트 특집인 만큼 올해 고졸 신인 선수들 중에 BVP를 뽑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선호 위원님은 한화의 정우주 선수를, 류성규 단장님은 LG 김영우 선수, 정세영 기자님은 삼성 배찬승, 유효상 대표님은 두산의 박준순 선수를 뽑아주셨네요. 근데 저희가 이게 미리 짠 게 절대 아닌데 네 분이 또 이렇게 골고루 선수들을 뽑아주셨는데요. 또 모두 작년에 저희 비하인드 출연했던 선수들이잖아요, 위원님. 이게 사실 진짜 맞아. 역대급 신인 선수들이 됐으면 했는데 진짜 되고 있어요. 네. 정우주 선수 뭐 불펜에서 엄청나죠. 김용우 선수 LG에서 지금 진짜. 엄청나죠. 배찬승 158km를 던졌다고요. 박준순 또 엄청나게 지금 자리 잡고 두산의 내야를 바꾸고 있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정우주 선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선수가 초반에 불펜으로 던지면서 약간 부침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선수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약간 좀 투구하는데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직구가 굉장히 좋다라고 했었지만 프로에서는 변화구도 던져야지 살아남는다. 그것 때문에 뭔가 밸런스가 망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2군을 다녀와서 다시 한번 불펜으로 직구를 던지면서 본인이 뛰어난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메이저리거 이 스카우터한테도 막 박수를 받을 정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포심이 얼마나 특별하고 미국에서도 특별하게 느끼는지를 이제 알면서 이제 향후에는 이 흔들리지 말고 변화구에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계속 던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일단 정우주 선수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되게 기억이 나는데 너무 좋다, 너 잘하고 있다. 그랬더니 근데 1위는 현우를 뽑으셨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올 시즌 활약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 이룬 건 아닌데 마치 이룬 것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선수들이라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 신인왕을 정우주 뽑아주시면 되잖아요. 어떠세요? 저는 김영호 선수 뽑겠습니다. 이거 우주가 또 뭐라고 하시겠네요. 에.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는 정우주 선수가 선발이랑 불펜 중에 어디에 좀 더 적합하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는 당연히 불펜이라고 생각하고요. 선발을 뛰기 위해서는 변화구가 적어도 하나는 더 있어야 된다. 아마 한화 이글스에서도 그런 면을 감안해서 불펜을 쓴 것 같고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선발로 갈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는 LG 김영우 선수 픽해주셨잖아요. 전반기에도 잘해줬지만 후반기에 정말 강해졌죠. 사실 이게 정말 신인이 성장하는 과정을 김용우를 보면서 다른 구단들도 되게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이 선수가 사실 작년에 직구 페스티벌로만 놓고 보면 좀 재구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팀에서 잡아가면서 지금은 완전히 솔리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필승조로서도 진짜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는 김용우를 보면서 정말 신인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갖고 김용우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김영우 선수도 너무 좋은 선수였겠지만 LG의 육성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을까요, 그러면? 근데 저는 이 시스템보다는 운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운영하는 거. 이 하드웨어, 뭐 시설이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1군에서 어떻게 선수를 쓰느냐예요. 여기서 갈리거든요. 근데 지금 LG가 김영우를 정말 잘 썼어요. 그러니까 연경엽 감독이 저는 정말 박수 치고 싶습니다. 영경엽 네. 감독은 딱 시즌을 시작할 때 플랜을 딱 들어놓고 해요. 위기 상황에 안 내고 이닝을 시작할 때 낸다던가 약간 그런 세팅을 해놓고 그거에 맞게 딱딱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아마 팀 그리고 감독 그리고 선수까지 궁합이 좀 잘 맞은 것 같습니다. 팬들이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승 이후 우리 드래프트가 김영우라니 진짜 말도 안 된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영우 선수의 투구폼을 워낙 좋아했어요. 제가 그때 비하인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선수는 그냥 잘 던질 수밖에 없는 투구폼이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10번까지 밀렸을까 요 생각은 했었는데 오히려. 활약을 보면서 그 눈이 좀 잘못되진 않았구나. 좀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마무리에 좀 욕심을 낸다 그랬는데 얼마 맞아요. 전에 본 거 보니까 또 선발에 욕심이 있다라고 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 김영우가 또 어떻게 활약을 할지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찬승 선수를 뽑아주신 정세영 기자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공헌도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배창수 선수가 금요일 경기까지 58경기를 던졌거든요. 리그 신인 중에 가장 많은 거고요. 홀드를 17개나 따냈습니다. 사실 삼성이 시즌 내내 불펜이 좋지 않았는데 꾸준히 그 불펜에서 역할을 해주면서 마치 불펜 소년 가장 느낌으로 팀의 큰 보탬이 됐다는 점, 이 점을 좀 저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단장님께서 지난해 삼성이라면 배찬승을 지명해서 즉시 전력으로 쓸 거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이때만 해도 정확하셨는데 어쩌다가. 이게 다 이게 정방꿀 바이러스가 저한테 옮겨와갖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요. 작년 저희 특집 방송에서 배찬승 선수 굉장히 배짱이 기대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었는데 뿌듯하죠. 그리고 배찬승이 던지는 이 포심을 타자들이 어떻게 칠까 이게 너무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걸 넘어서 자완투수로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가 158km를 던진다? 그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빨리. 네, 그래서 진짜 배찬승 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김영우도 그렇고 정우주도 그렇고 다만 이제 정현우 선수가 첫 경기부터 아팠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기량을 다 못 보여준 게 이게 좀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전하는 1라운드 1번의 그 모습이 좀 나오기를 좀 이렇게 바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은 두산의 박준순 선수를 뽑아주셨어요. 저는 환경적인 요인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머지 팀들은 어쨌든 5강 경쟁 그리고 선두 경쟁을 하는 팀들이란 말이에요. 네.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박준순 선수는 지금 팀이 올 시즌 완전히 무너져 내렸잖아요. 200타석 이상 나와서 저 정도 실력을 보여준다? 일단 그런 분위기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꾸준히 해줬다는 점을 되게 높이 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또 타격은 그렇게 통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한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박준순 선수가 잘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약간 이게 힐링이 아주 높은 선수는 아니다. 그냥 좀 무난하게 잘할 선수, 컨택이나 이런 건 좋은데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뭐 스피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뭐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그러면 플레이하는 거 보면 스피드에 상관없이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춰요. 스피드가 다가 아닌 게 야구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야수? 그러면 향후의 평가들도 그런 선수들한테 더 주목하는 그런 이 픽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박준순이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바꾼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제가 이제 박준순 선수 현장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컨택 능력에서 기대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맞는 면이 좋다고 합니다. 이 공을 맞을 때 테이크백 동작이 짧게 빨리 나오면서 이걸 잘 맞춰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단 내부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멘탈인데요. 3루 실책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했는데 그 다음 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어내는 위축되지 않는 모습. 처음에는 하다가 이제 주전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박준수는 곧 가는 포지션이 주전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구단 내부 평가가 상당히 지금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구단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가을 마무리 캠프, 그다음에 내년 스프링 캠프 아마 죽었다고 복장할 정도로 송구 연습을 많이 시킨다고요. 송구가 지금 많이 불안해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면 구단에서는 3루 쪽, 2루도 가능하고요. 그쪽으로 이제 송구가 개선이 되는 쪽에 따라서 그 포지션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는 첫 시즌이기 때문에 아직 실력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지만 앞으로가 또 더 기대되는 신인들이 있을까요? 정현우 선수는 분명히 좋게 잘 던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체 일본이 됐던 거고 올 시즌 구단에서 이 선수들을 어떻게 쓰냐예요. 그런 면에서 키움이 올해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고 내년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 선수를 잘 아껴가면서 쓴다라고 하면 뭐 다른 선수들만큼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KT의 김동현 선수가 되게 궁금해요.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던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9번에서 지명될 정도의 그만한 포텐셜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군에서 3과 3분의 1인밖에는 소화를 안 했지만 앞으로 이 선수를 어떻게 쓸 거냐, 선발로 쓸 거냐, 불펜으로 쓸 거냐 이게 상당히 좀 관심이 가지는 선수입니다. KT 쪽의 얘기는 스폰지 같은 선수라는 표현을 좀 들었습니다. 김동현 선수에게 이건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라고 하면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다 한대요. 그런 점을 굉장히 높이 사더라고요. 정세영 기자님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SS 이유래 선수 그리고 롯데 김태현 선수죠. 아마 1라운드 앞에서 뽑았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실망하지 말고 다음 시즌을 위해서 스프링 캠프나 이쪽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년에는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시즌에 기아의 김태형 선수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올해 보여준 게 많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그 누구보다도 운동 능력이 좋고 투구 폼도 제가 무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프로 생활 첫 시즌에 너무 아픔이 많았어요. 근데 내년 시즌은 다를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기아의 그 어떤 픽 신인보다도 가장 살아야 되고 가장 살아나서 투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김태형. 그래서 내년이 정말 기대되는 선수는 이 선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출연했던 선수들이 다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저희 비하인드도 너무 뿌듯한데요. 앞으로 더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비하인드에게 진짜 신인 드래프트보다 어쩌면 더 떨리는 그런 순간이죠. 비하인드 픽인데요. 지난주에는 다 같이 승부 예측을 해봤거든요. 결과 만나보시죠.
김강민 위원님께서 4경기 예측에 모두 유일하게 성공을 해주셨습니다. 하필 근데 또 이번 주에 못 나오셔가지고. 근데 또 역시라고 하시면서 제작진에게 그 이모티콘으로 기쁨의 투월킴을 주셨대요. 그리고 지금 김강민 위원이 1등이에요. 지금 제가 승률 계산을 네. 좀 받아서 봤는데요. 제가 4, 2푼 9리 21번에서 9승 12패. 네. 김강민 위원이 16번에서 5승 11패. 승률에서 거의 1할 2푼 이상 차이 나서 와이어 투 와이어 뭐 거의 확정적이다. 아니 승률로 따지면 저도 높지 않아요, 기자님? 규정 타석을 규정타자. 저희가 또 룰이 엄격하기 때문에 위원님. 내일 열리는 5경기 승부 예측 만나보겠습니다. 김선호 위원님은 NC의 승리에 저는 KT 그리고 정세영 기자님은 삼성, 류성규 단장님은 하나, 유효상 대표님은 LG의 승리에 걸어주셨는데요. 김선호 위원님부터 들어볼게요. 이번 이 매치에서는 이 에이스들이 좀 빠진 그런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홈 경기를 치르는 이 NC의 이 공격 쪽에서 좋은 평가를 주고 이렇게 한번 뽑아왔습니다. 다음으로 정세영 기자님, 이번에 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서 광주에서 올해 삼성이 나쁘지 않았어요. 3승 2패. 최근 맞대결에서는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삼성이 지금 기세가 좋고 기아가 또 분위기가 좀 많이 다운돼 있으니까 삼성이 승리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도 어떤 다른 의미로 마음 편하게 예측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안 그래도 그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또 그렇게 하나는 뭐 짧지만 연승 중이고 롯데는 지금 연패 중이잖아요. 선발 그 맞대결도 하나가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하나가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네. 유효상 대표님은 LG와 키움, LG의 승에 걸어두셨어요. 두 팀이 항상 부딪히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라고 하고 올 시즌도 이렇게 승률 차이가 심각하게 나는데도 9승 6패로 되게 좀 약간 근소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LG의 승리가. 근데 그래도 1위와 10위 차이고 승률 6할과 3할이면 당연히 LG가 승리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산과 KT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KT는 정말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KT에 한번 걸어봤습니다. 네, 선택의 결과는 다음 주 비하인드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 하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부산은 옛날부터 그냥 그 우스갯소리로 떡대픽 떡대라고 하기에는 뭐 이게 약간 조금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주세요. 단장님 아니면 그 단어 안 쓸 것 같아요. 말 예쁘게 하신다면서. 네, 예쁘게 하고 싶은데 아 참. 아까 써니 위원님이 원래 고등학교 선수들이랑 사진 잘 안 찍는데 유일하게 사진 찍으셨다고. 내년에 엄청난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